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바깥엔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위축돼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애환을 듣고 또 해소해줄 국회의원을 오는 4월 15일에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이력 등 면면을 확인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전북 CBS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읍고창 선거구로 이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만을 초대했는데요.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생당 유성엽 후보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성엽입니다. 두 분이 친구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토론회 시작하기 앞서서 서로 격려의 말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열심히 합시다. 예, 지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합시다. 예. 네. 자, 화기애애하게 토론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 출마 이유 1분씩 듣도록 할 텐데 이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정고창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윤준병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변해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힘이 없는 야당 의원보다 힘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윤준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과 서울을 바꾼 윤준병의 능력으로 정읍과 고창을 새롭게 확 바꿔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민생당 유성엽 후보께도 1분 드릴게요. 예, 기호 3번 유성엽입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도 잘 대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 윤준병 후보는 저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친한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둘 중에서 하나를 뽑는 선거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윤준병 후보보다는 유성엽이가 낫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윤준병 후보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지만은 저는 정읍시장을 거쳐서 또 18대, 19대, 또 20대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지역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잘 또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출마 이유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쟁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토론 시간은 총 6분이고요. 후보당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발언한 만큼 총 3분의 시간에서 소진이 되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시간 활용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에는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기업 입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민생당 유성엽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신정동에 있는 첨단 그런 과학 산업단지 거기에는 3개의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정읍시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있고 또 제가 시장 때 건의를 해서 추진된 생명과학연구원 분원이 있고 또 안전성 평가
연구소까지 이렇게 3개 연구소가 있고 바로 그 인근에 또 그것도 제가 시장 때 추진했던 그런 산업단지가 이제는 다 조성이 되고 이게 분양이 맞춰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첨단 과학산업단지에는 총 5,600억 원이 투입이 돼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거기에 뭐 우리 정읍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정읍의 희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윤준병 후보께서는 우리 그 첨단 과학산업단지 연구단지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산업단지 내에 R&D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R&D 기능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 좋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술 개발된 노하우들을 실제 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요구되는 재원들 이런 부분 중에 일정 부분들은 국가 재원으로 이렇게 배려해서 그 지역이 또 연구가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정확하게 그것을 기본을 더 충실하게 하고 또 발전시키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씀드렸다고 보고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아까 윤준병 후보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뭔가 거기에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기능 또 역할을 추가해 나가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대 약대를 우리 전북대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유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일조를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 전북대에 대해서 약대가 유치가 되면은 전북대 약대를 지금 신정동에 있는 3대 국책연구소와 또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더군다나 그 전북대 산학년 협력센터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약대를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그 약대를 우리 정읍과 연계를 시킨 것을 나름대로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이 인천 송도 또 대구 또 충북 오송에 이어서 생명산업의 메카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전북대 약대를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윤준병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준병 후보의 나름의 활성화 방안 이야기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유 후보께서 전북대 약대가 이제 유치됐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인식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약대가 됐든 또 앞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캠퍼스가 됐든 그 대학 기능이나 연구 기능들이 신정동에 입지해서 연구 단지하고 같이 협업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쟁점 토론 진행 중이고요. 총 3분의 시간 속에서 30초 정도 시간 남았거든요. 유성엽 후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북대 측에서는 그 정읍 신정동에서 이 약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읍에다가 소위 그 실습할 수 있는 제약 공장 또 약의 유효성을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비임상 CMC 센터를 좀 유치하는데 유성엽 국회의원이 좀 역할을 해주면은 더없이 좋겠다 해서 작년도 정기국회에서도 제가 노력을 했고 다만 그것이 절차가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우선 주시죠. R&D 예산으로 11억 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우리 윤준병 윤준병 후보도 후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 뭐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또 현재 우리가 인식을 할 때 CMC 센터 이게 지금 입지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치를 해서 약대 운영과 더 활성화를 시키는 네. 예, 그런 입지가 계획이 유성엽 후보 시간 다 소진하셨고요. 네. 윤준병 입지가 후보. 안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제 토론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실제 약대 유치가 실험 실습 과정이고 실험 실습 과정을 이행하려면 지금 CMC 센터가 입지가 돼야 비로소 실험 실습 과정이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실험 실습 센터 자체도 CMC 센터도 아직 입지가 안 된 상태여서 지금 한간에 지금 이 말씀하신 약대를 유치했다 하는 표현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유치된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제가 당선되면 노하우를 좀 많이 전수해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쟁점 토론을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두 분의 후보들께서 쟁점 토론을 꼭 주도권 토론처럼 활용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주도권 토론은 지금보다도 더 치열하게 서로의 정책과 공약, 임무를 좀 검증해 주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한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을 각각 드립니다.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 꼭 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번에도 추첨한 대로 발언 기회 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립니다. 예. 저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 시민 또 우리 구창 군민들에게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발표한 지역 발전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약이 우리 지역의 가장 기본 산업이 농업업, 축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제때 제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것, 네. 또 지역 특산물 육성과 명품화로 우리 돈이 되는 농업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 저희 본인 공약을 소개하시지 마시고요. 질문 예. 이제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부 공익가치 제도적 보장, 또 귀농귀촌 활성화, 또 이와 더불어서 농촌 생활 환경을 정비 개선하는 거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농촌 생활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축사 낙취, 그다음에 농촌의 빈집 정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유 후보께서 예전에 시장 하시면서 우리 축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축산업이 정읍에 꽤 많이 보급됐고 지금 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현지 한 몇 년 지나고 한 10여 년 이상 지난 이후에 뭐 한 15년 지났나요? 지금은 축산 낙취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축산 부탁드릴게요. 낙취가 꽤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는 우리 정읍에 있어서 농업 경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6%인가 그 정도를 아마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산과 이 경종농업을 유기적으로 순환적으로 연결시켜서 아니 뭐 축산의 양성하고 한 취지는 이해하고요. 거기에 이제 병행해서 했어야 될 악취 문제, 폐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래서 하는 저는 제가 시장을 할 때 축산과 그 경종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자 이런 부분을 했고 또 국회에 가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축산을 마을 내 또 마을 인근에 두는 거 이것은 분명히 또 축산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과는 많은 갈등 요인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축사를 논밭 한가운데로 빼내거나 아니면은 깊은 산속으로 축사를 해서 아니, 그 어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 정비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당초 이제 축산업을 육성할 때 그런 폐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좀 같이 알아서 그런 폐해가 일어난 이후에 보완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장려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미리 병행적으로 장려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미리 좀 정리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후에 다 발생된 이후에 이걸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분명히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여러 가지 입법상의 한계,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그래서 저는 결코 그 당시에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끊임없이 그것은 중앙에서 입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해나가야 할 과제지. 유성엽이가 잘못해서 아니, 뭐 축산 피해가 뭐 생겼다, 나는 이제 악취 피해가 생겼다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뭐 것은 행정을 좀 과한 뭐 하고 지적이다. 또 정책 개발하고 네. 이렇게 또 집행도 하고 해서 결과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형 계획을 세우거나 산업적인 정책을 할 때 육성됐을 때 나타나는 장점도 있지만 또 육성에 따른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스크린하고 그런 예방 조치까지도 같이 해서 산업이 육성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그래서. 내용인데 예, 예. 결과적으로 정읍의 예.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육성 정책은 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육성 정책에 따른 부작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꽤 간과되거나 또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뭐 네. 그렇다고 뭐 아, 그게 이후에 이제 큰 질문을 뭐 하실 때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시간을 보지는 적절하게 좀 활용해 그 주시기 다음에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농촌의 빈집 문제들이 심각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빈집 정비에 관한 법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빈집 정비 문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저는 둘러보고 느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농촌 지역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비어 있는 집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빈집으로 방치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뭐 환경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우범의 장소로 동의하시죠? 소용될 수도 있고. 네,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빈집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개인 사유권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정비할 수 있으면은 정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아니, 일이다. 이거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법적인 노력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해서 실제 정비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당연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더라 이런 느낌이 사실은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개인 사유권과 7분의 관련이 되기 시간을 때문에 모두 소진을 노력을 해야 할 하셨어요. 것입니다. 자, 주도권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상대 후보가 가진 정책이나 공약, 상대 후보에 대한 인물 평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적절한 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 이런 걸 좀 듣는 시간으로 7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생당 유성엽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윤준병 후보께 묻겠습니다. 서울 부시장까지 서울시청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셨죠? 30년 했습니다. 30년. 그 전에 뭐 공직 생활은 총 몇 년을 하셨는데 36년을 36년 중에서 30년 나머지 6년은 전북 도청에서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셨군요. 예. 그럼 뭐 공직 생활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내셨고 마지막 공직도 서울시였는데 예.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출마하지 않고 정읍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같이 상의하면서 예. 얘기했었고 예. 우리 유 후보께서 예. 가능하면 정읍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나 또 저도 뭐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 그 자체를 위해서
출마했다면 아마 손쉬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예. 우리 유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용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국회의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서울에서 쏟았던 열정이나 노력 이런 부분을 내 고향에 와서 쏟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또 앞으로 많은 변화를 보람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정부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모경 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은 어디로 출마하신지 압니까? 거기는? 광양으로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유성엽 네. 의원하고는 친오빠 같아서 정읍은 절대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본인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뭐 괜히 악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네. 서울시에서 그러면 재직을 하는 동안에 네. 고향 정읍을 위해서 뭔 일이 있습니까? 하신 일, 뭐 기억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읍 이밤에 예. 전동차 제작 공장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했고 그것은 옛날 뭐 장기철 전 후보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장기철 다원시스. 다양한 부분들이 노력을 함께 했죠. 예. 그러나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그 다음에 또 뭐 기억나는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고향을 위해서 하신 일.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별로 서울시에 계실 때 언젠가 뭐 정읍에 출마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해놓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떻든 뭐 이 문제는 뭐 유권자들께서 예.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다음 대선을 앞두고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네.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총리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두 분이 끝내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은 우리 윤준병 후보는 누구를 좀 더 지지할 생각입니까? 아니 왜 민주당 내부 사정을 민생당에서 이렇게 챙기는지 그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리 애단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또 내용들이 정치 환경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부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나 뭐 대답하시기가 좀 난감하신 모양이죠. 민생당에서 예. 그런 질문을 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의도가 알겠습니다.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하는 어렵지는 것을, 않은데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한번 해보셔야지. 온당치 않은데 그래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많은 또 우리 유권자들이 또 뭔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우리 민주당 자체에서 소화할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준병 후보 출판 기념회에 가서 행정의 길과 정치의 길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정치의 길을 갈 때는 좀 지치지 않고 잘 갔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좀 벌어졌어요. 그런 제가 우려했던 두 가지 문제가 벌어졌는데 먼저 윤준병 후보 배우자의 그런 갑질 소문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3월 8일 날 그 갑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위원장 등 민주당에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후보자 부인께서 60대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에게 반말을 하고 또 책상을 탕탕 쳐서 음료수 캔이 넘어지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윤준병 후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인가요? 그 위원장, 여성위원장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 후보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 후보님, 사실이에요? 아니, 이 사실이 후보님. 아니에요? 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세 번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아마 내용은 우리 유 후보가 우리 집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품행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아니, 주장하는 그만큼 제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야지 자꾸 이것을 말을 빙 돌리시면은 바른 답변 태도가 아니죠. 그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데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또 당사자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예스 노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아니, 이게 생각합니다. 의도를 가졌던 네? 질문이든 아니, 뭐든 대답을 사실이냐 아니, 아니냐 내용은 대답을 당사자가 하셔야지. 아닌데. 자, 이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지난 그 TV 토론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유사 선거사무소 예, 설치 예, 문제 예, JB 프로. 예. 그때 우리 윤준병 후보께서는 뭐 경찰에서 다 종결 처리됐다 무혐의로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니까 네. 이건 재정 신청을 거쳐 가지고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수사 받고 있는 거 맞죠?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아니, 돼요. 그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서 종결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재정 신청에 의해서 또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의해서 재수사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허위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내용을 아니 지금 질문한 내용 이게 맞지 않다라고 아니 했으니까 그러니까 됐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맞지 않다라고 대해서 했으니까 됐고 이 재정 신청이 됐는지 재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혹시나 사실과 다르지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간이 입수했죠? 그것은 뭐 저는 여러 소문들 아니 소문 가지고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두 분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 주도권 토론이 또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지금 못하신 부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생당 유성엽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들에게 사회자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윤준병 후보에게 질문 드리죠. 네. 자, 앞에서 또 이야기가 잠깐 좀 나왔습니다만 이 정읍에 내려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그러면 이 출마 목적으로 귀향하셨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고향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읍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근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손쉽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서울이 조금 쉬운 지역인가요? 지금 우리 유 후보께서도 네. 인정하는 것처럼 제가 서울에 부시장까지 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더 높고. 그 성과나 네. 또 인지도 면에서 보면 정읍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위해서 귀향을 했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자칭 교통 전문, 자칭 타칭 교통 전문가 이렇게 좀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까 네. 교통 문제,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이제 부분적인 내용으로 보면 뭐 교통 전문가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읍에서 인천공항 버스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 중단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인맥을 좀 이용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재개가 됐죠. 네. 뭐 그런 노력이 부분적으로 있었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업 수익성하고 네. 또 실제 교통 편의하고 이게 조금 많이 괴리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버스 같은 경우에 예, 그렇죠. 대중교통 그러니까 체계. 대중교통 체계로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그거는 맞춤형으로 좀 가야죠 앞으로 내용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택시 문제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농어촌 지역에서 택시는 노지 노선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좀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대중교통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켜야죠. 공익성을 담보하고 사익적인 부분을 줄이면 대중교통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 회사인 것을 예를 들어서 군이나 시 단위로 이제 꼭 그게 네.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실제 운행 주체의 공공성과 사익성을 담보한다는 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가 공익적 기능을 가지도록 강화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적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적인 성격을 지니면 네. 공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공적 지원이 가능하다. 네, 다만 알겠습니다. 그게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되느냐, 민간 기업이어야 되느냐는 별개의 네,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짧게 입장만 좀 확인을 할게요. 새만금 해수 유통이 지금 지역에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 윤준병 후보, 새만금 해수 유통 즉각 시행해야 된다? 아니다. 어느 입장인가요? 뭐 그 부분은 이게 민감하고 아직 내가 해수 유통과 관련된 새만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예스, 노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좀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 조치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네.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제가 고민하셔야 들어보니까 된다. 거기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시간이 예. 네, 오버돼서요.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예,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유성엽 후보에게도 똑같이 4분의 예.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적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생당이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신당, 그다음에 민생당, 네. 당적을 여러 번 바꾸셨어요. 자칫 철새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로도 불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유권자들의 이야기 하시겠어요? 당초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 분열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것은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민주평화당에서 민생당으로. 네. 그러나 뭐 드디어 우리가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민생당으로 이렇게 다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걱정했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민생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나 심지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민생당 후보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라도 무소속, 그러니까 민생당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유성엽 후보는 어떤 계획이세요?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정계 개편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이 될 것이다. 정계 개편이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진보 정권 재창출이라는 네. 그런 큰 목표 하에서 아주 그 정계 개편이 네.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선택지가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하나는 민주당 행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많은 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복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민생당을 만들었을 때 또는 민주평화당에서 그걸 만들 때 말씀하셨던 다당 구조를 위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거. 두 가지 크게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둘 길이에요? 다 뭐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하다. 뭐 그 길에는 아까 같이 민주당과 뭔가 적극적으로 뭐 합쳐보는 그런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다당제 형태로 가면서 민주당과 어떤 협력과 연대의 길로 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나 결론은 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는 그러한 어떤 정계 개편은 절대적으로 요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창대교 건설을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4년 전 공약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그동안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공약했다라기보다도 이것은 과거에 고창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정균환 전 의원님께서 오래됐죠. 네. 오래전에 이렇게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4년이 지났는데 뭐 진척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부안군수가 권익현 군수가 되셨잖아요. 네. 주로 이게 부안군에서 반대를 했어요. 네. 부창대교를.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옳지 잘 됐다 하고는 그냥 중앙에서도 네.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 부안 지역 여론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익현 네. 군수를 설득을 했더니 권익현 군수께서는 그렇다면은 그 죽도 네. 부창대교가 건너가는 중간에 있는 섬이 네. 뭐 내죽도라고 하기도 하고 죽도라고 그러거든요. 죽도를 해넘이 관광공원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굳이 부창대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여건은 마련이 됐다. 그럼요. 네. 이제 그걸 약속을 해주고 아마 네. 도에서도 부창대교 명칭을 알겠습니다. 노을대교라고까지 이렇게 바꾸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이제 아주 자, 급물살을 타고 시간이 있는 없어서요. 거죠. 예. 이 부분도 똑같이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새만금 해수유통 앞서서 윤전병 후보에게 예. 질문 드렸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해수유통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까지 진행을 좀 해봤고요.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못다 하신 질문 있으시면 이번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은 똑같이 7분씩 드리겠습니다. 처음 진행했던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민생당 유성엽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래서 뭐 이어서 아까 질문했던 사항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JB 포럼 관련 그런 정당법 위반 유사선거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 종결된 거예요, 확실히? 종결된 겁니까, 확실히? 저는 경찰에서 예. 이거는 어, 혐의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아니, 있기 때문에 여하튼 나는 그 자체를 제가 받은 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용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에 재정 신청이 돼 있는 것 같다, 재수사 지시가 돼 있다. 이게 수사 기밀일 텐데 또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별개 문제라도 이것은 그건 왜 그러냐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돼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은 이것은 재보궐선거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마 법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내용은 우리 유 하여튼 후보께서 그건 잘 파악해서 무슨 이것은 뭐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도 되겠지만은 후보 개인한테도 치명적인 아니, 영향이 물론 당연하죠. 미치는 것이기 만약에 때문에 하면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아니, 확인을 해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아니 제가 확인을 확인을- 이렇다고 했는데 확인을 또 해보는 뭐 거예요. 예. 재정 신청이 됐다든지 재수사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자, 얘기를 알겠습니다. 거론하는 것은 자. 적절치 않다. 아니 적절치 않고 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내용을- 선거라는 것은 검증을 하는 아니 것인데 내용을 검증하는 어떻게 과정에서 확인되지 나는- 않은 내용 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유럽계에서 나는 이것은 대답이 솔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설에 그 연하장을 다량으로 발송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선관위 조사받았습니까? 예. 경찰에서 조사받았습니까? 내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있는데 아니, 어디서 조사 받았는지 이런 거를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이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 내가 한번 문제- 다시 문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예. 내가 묻는 거니까 네, 유성엽 후보 조사받은 적이 주도권 있는지 토론입니다. 없는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은. 내용은 저는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그러지 의도를 않습니다. 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하면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지 의도 없는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자의 태도로서는 아주 잘못된 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그것은. 태도가 잘못됐다고 좋아요, 생각해요. 좋아. 뭐 그 정도 하고 유권자가 예, 판단하시면 예, 되는 예, 거고. 예.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뭐 조사받은 거 있습니까 또? 그건 답변 안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책임 회피만 아니, 책임 회피가 답변 아니고 회피만 하는 지금 것은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아주 않는 잘못된 태도다라- 과거의 자, 꾼들처럼 자, 얘기하는 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꾼들이 어떤 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고발해놓고 그 다음에 고발됐다고 증폭하고 그게 꼭 낙인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게 과거에 선거꾼들이 정치꾼들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로 고발하면은 무고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상당한 부분에 증거가 있거나 심증이 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런데 거지. 무혐의 잘못- 결정이 된 잘- 내용을 잘못된 가지고도 사실로 지금도 계속 고발하면은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유사 사무실을 가지고 예. 저는 자, 무혐의 결정이 됐다고 자,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그- 있는 그 거 아닙니까 정도로- 지금도?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는 예, 나중에 그렇죠. 또 예, 예. 판단이 될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자, 이제 시간이 3분, 6분 남았습니다만은,
엊그제 우리 정읍의 그런 민원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윤준병 후보론이 어떤 민원이요? 이게 질문을 지금 드리는데 예. 자꾸 예. 질문 도중에 네. 또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니, 민원이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민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창대교 문제도 가닥이 잡아진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안군을 설득하고 전북도청을 설득하고 또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비로소 국토부가 에타 신청을 기재부에 했고 기재부에서 3월부터 지금 에타 용역사를 선정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 우리 윤준병 후보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왜 선거 때가 되니까 그걸 했다라고 치적처럼 내세우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나는 윤준병 후보가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선거를 의식해서도 해결을 했으면은 해결됐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맞는 거지. 마치 이것이 선거 치정용으로 해결돼서 마치 해결이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듯하니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것은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분으로서는 아주 그 잘못된 태도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아까 그때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설명했잖아요. 예, 그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변 기회를 이게 주시겠습니까? 해결된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부창대교에 대해서 4년 전에 공약을 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4년 전에 공약이 됐으면 1년에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이제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그 기본계획 반영되기 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이나 지역 발전 효과나 정책 효과를 아울러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에타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온 다음에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이 반영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짧게 제 주도권 질문이니까 짧게 대답을 그런데 해야지. 그러니까 그 부창대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해결이 된 것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아니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시면 되지. 내 질문 시간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반영하면 안 되죠. 내용은 그렇게 과거에 4년 전에 공약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4년 전에 공약했는데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해결해야죠 앞으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해결 안 된 지금 진행 중인 거를 과거에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내가 다 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언제 내가 다 했노라고 아니 지금 겁니까, 그런 꼴이죠. 자, 지금 다 내가 했다. 자,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대답을 간결하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걸 시간을 끌면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끌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근데 금방 답변하기 위한 내용을 네, 시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보실 겁니다. 유석열 후보의 이런 식으로 주도권 해서 토론 시간이 다 가고 7분 있잖아요. 다 소진이 됐고요. 이어서 바로 윤준병 후보에게 역시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정책 공약과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지 마시고요. 네.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임무를 검증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그렇게 주시기 할게요.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우리 정책 토론, 집중 토론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R&D 연구단지 관련해서 신기술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 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아까 얘기하다 중단됐습니다만은 우리 신정동에 유치했다고 그동안에 거론됐던 내용 중에 이제 약대 유치 이게 이제 됐다고 이렇게 하시고 물론 앞으로 해야죠. 약대 유치가 되면 더 좋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정읍 캠퍼스가 되면 더 좋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창대교가 내가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면 그럼 안 한다고 되면 배 아프냐 이렇게 얘기는 그렇지 않고요. 네. 당연히 우리가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부창대교도 건설하기도 저도 공약에 내세웠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건 맞지만 4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또 신정동의 약대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죠. 또 앞으로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유치가 안 된 내용인데 유치가 됐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 기회도 지금도 함께 주시죠. 약대 유치는 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니 짧게. 이게 지금 아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시작도 오기 전에 잡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전북대학교가 2019년 3월 29일 날 그 보도 자료를 냈던 사항이에요. 약대 유치와 함께. 그러고 요 자료는 지금 현재 아니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 됐다고 했다는 자, 내용이 제가 저 알고 아니, 싶으니까 제가 간단히 조금 해서 말씀을 약대 드릴게요. 유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전북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치가 된 거죠. 어디에 정읍에? 정읍에 유치가 된 거죠. 정읍에 됐다고 거기서 총장이 또는 보도 자료에서 정읍에 유치됐다 이렇게 써 자,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 산학년 협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등을 확충하고 일부 정규 교과 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첨단 방사선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약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니 그 계획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네. 약학 대학원과 대학원 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책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 송도, 대구, 오송에 이어 정읍을 중심으로 호남권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기획 자,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자 예정이다 그러고. 들어보세요. 이제 잠깐 네, 예정 수도 마시고요. 후보 토론입니다. 자, 전북대에서 밝힌 내용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 시점에서 유치가 된 거냐, 앞으로 될 거냐, 애정을 가지고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글쎄 그것은 말의 표현의 차이겠지. 아니, 말의 표현의 제가- 차이겠지. 아이 전북대학교만 해도 국립대학 아니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예, 그 국립대학 아니에요. 예전에도 내가 지금이 20대잖아요. 19대 때 아마 재선하실 때도 그 즈음에 그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어떤 논란이? 신정동에 그 정읍 캠퍼스냐? 지금 그게 아니, 바로 아니, 약대가 오겠다라는 아니, 내용은 전북대 산학년 협력센터를 그러니까 두고 들어보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 당시에 캠퍼스냐, 정읍 캠퍼스냐 논란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동창이었던 총장이 뭐 거기다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캠퍼스 논란이 있었는데 캠퍼스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아니, 안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캠퍼스가 아니고 지금도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데 정읍 캠퍼스라고 하는 게 산학협력센터가 전북대 정읍 캠퍼스입니까? 그때 제가 그 아니, 전북대 기냐고 전북대 답변 좀 산학협력센터를 줘보세요. 유치하면서 전북대 캠퍼스를 유치했다라고 그랬더니 그걸 배합하는 분들이 아니, 그건 캠퍼스가 아닌데 왜 캠퍼스라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처럼 아니, 그러니까. 윤후보처럼 나는 캠퍼스가 아닌데 왜 캠퍼스라고 하냐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를 아주 경멸하고 아니 뭐 경멸하는 정말 시청자한테 정확하게 알릴 그게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아니, 위해서 저는- 캠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캠퍼스 같이 받아들여서 더 장차 캠퍼스로 발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저는 응당의 그렇지 않다고 태도지. 봅니다. 앞으로 자, 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을 아니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문 네, 시간이니까 해야 될 내용하고 당위적으로 가야 될 방향하고 현재 팩트하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 캠퍼스로 지향한다. 좋아요. 해야죠. 그보다 더한 것도. 그러나 현재 캠퍼스가 아닌 걸 캠퍼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그러면 캠퍼스란 게 뭡니까? 뭘 캠퍼스라고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시고 인적 물적 시설을 대학의 캠퍼스라고 하는 아니, 거예요. 네, 인적 물적 윤준병 후보 시설을. 주도권 토론입니다. 캠퍼스가 들어보세요. 크냐 작냐 아니, 그런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지. 윤준병 후보 그래서 그걸 공개해주세요. 캠퍼스가 아니라고 자꾸 빼주세요. 시간이 보고 싶어하는 자꾸 분들이 옮기는 내용. 문제가 자, 생기는 자, 거예요. 윤준병 그것은. 후보가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질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도 좋고
약대도 유치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 있는 내용은 팩트로 산업협력센터다. 그리고 SMS 그 센터다. CMS 센터다. CMS 센터도 아직은 실제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현재는 이 시점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전북대학교가 3월 29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두 분의 공방이 이렇게 많이 오갔는데요. 제가 이것만 짧게 좀 확인을 하고 여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전북대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온 건데 이것을 정읍 캠퍼스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유승엽 후보는 맞다. 당연히 맞는 맞다. 거죠. 그것이 규모가 네, 크냐 알겠습니다. 작냐의 문제지. 네. 캠퍼스는 캠퍼스지. 대학이 네. 작동되는 공간 물적 자, 시설이. 전북대 윤준병 후보는 전북대 산학협력센터는 정읍 캠퍼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과대 네. 표장을 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캠퍼스는 교과과정이 운영돼야 캠퍼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모든 토론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끝으로 최후의 발언 해주실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 30초씩 시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민생당 유성엽 후보에게 1분 30초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정읍시장을 거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특히 18대, 19대 국회의원은 공천장 한 장 없이 무소속으로 저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고 또 20대는 또 정읍과 고창이 함께해서 신생정당, 국민의당 저를 또 3선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셔서 저는 국회에 가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아주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꽃을 활짝 피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꽃을 활짝 피웠으니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들께 또 고창 군민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께 그런 보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번에 4선 국회의원으로 꼭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4선 국회의원이 되면은 당에서나 국회에서나 훨씬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위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 여건과 위상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해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람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농사철인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한 장소에 한 작물만 심으면 땅의 지력도 나빠지고 또 작물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작물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 윤준병이 새로운 작물이 돼서 우리 정읍의 새로운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읍과 고창이 변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야당 의원보다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 윤준병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집권 여당의 힘과 또 그동안 서울을 바꾼 능력 그리고 우리 3선 의원을 극복한 4선급 초선 의원으로서 정읍과 고창을 새롭게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리고 꼭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와 토론 진행했는데요.
이 후보들의 정책과 이력을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4월 15일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투청 토론회 맞짱 토론 강대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